자, 오늘은 배트맨 창으로 축구 먼저 띄워놓고 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매 가능 금액이 0원이죠. 네, 풀bet 다 때렸습니다. 이제 회차가 보통 3일 간격으로 일주일에 2회차인데 이번 주는 3회차인가 봐요. 그래갖고 보니까는 회차 금액이 초기화돼 있길래 어쩐지 목요일이 23시가 좀 이상했죠. 그래서 바로 풀bet 때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씩 봐보면 이제 오늘 스위스 대 캐나다 경기는 양 팀이 사실 오늘 의미 부여가 크게 되는 경기는 아니에요. 뭐 길게 봤을 때 조 1위 진출이 되어가지고 이 다음 라운드에서 32강에서 누구를 만날 건지 좀 더 1위로 진출하면 약한 팀을 만나죠. 그것 때문에 명분이 좀 생길 수 있는 경기겠지만 지금 이제 1승 1무 체제에서 오늘 이제 패배가 되더라도 대패가 안 되면 골득실상으로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스위스와 캐나다가 일단은 조 1, 2위를 나눠 가질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서로 당연히 이기면 좋겠지만 무리를 할 경기는 그렇게 크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언더가 정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배당이 왜 그렇냐를 따졌을 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뭐 스위스도 저번에 학살하는 거 보셨을 때는 진짜 막판에 몰아넣는 거 엄청나게 몰아넣고 캐나다도 지금 이제 월드컵에서 또 역사를 쓰고 있죠. 예, 그런 이제 기세 속에서 엄청난 또 라린의 활약 속에 또 득점력도 있는데 왜 이게 언더가 정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여건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탐색전이 조금 길게 좀 찬찬히 이루어질 가능성도 꽤나 있는 경기라고 봐야 되고, 그리고 스위스의 수비가 이전에 캐나다들이 상대를 이제 했었던 1승 1무를 한 과정에서 이제 만났었던 이제 저 보스니아라든지 아니면 카타르와는 좀 결이 다른 수비를 가지고 있는 게 또 스위스이죠. 그래서 캐나다가 이전 같은 득점력을 보이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견해가 모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위스 정배가 나온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이게 무승부 배당 빠지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된다라고도 생각이 들 것 같고, 캐나다가 쉽게 내줄 경기는 아니에요. 이미 안방입니다. 그래서 이 스위스 정배 생각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늘 접근해야 하시는 방식은 무프랜 언더사이드가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하나의 답지를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이게 오늘 양 팀의 전반 공격보다는 미드필더 조직력이 굉장히 강조되는 경기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보스니아와 카타르의 경기인데, 요거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 같은 조입니다. 캐나다와 스위스와, 맞죠? 그래서 지금 보스니아는 1무 1패에 승점 이제 1점에 골득실 마이너스 3, 카타르는 마이너스 6, 승점 1점으로 각각 이번 경기에서 어쨌든 간에 일단 승리를 해놓고 봐야 되는 경기예요. 그래서 1승 1무 1패를 만들어 놔야지 다음에 이제 이제 3위 결정전에서 골득실에서 좀 앞서 나가고 뭔가를 노려볼 수가 있거든요. 이겨야 됩니다. 거기에서는 당연히 보스니아가 매우 유리하게 되겠죠. 왜 이제 카타르는 지난 경기에서 이 퇴장을 두 방이나 먹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경기 전력 자체에서도 변화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이 아시아권 이제 중동권의 클럽들이 이번 대회에서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일본 빼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도 이 보스니아의 높이와 이번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서 그렇게 이탈리아도 꺾고 올라오는 과정에 대회에서도 실제로 보스니아는 경쟁력을 보였다라는 점 생각을 하면 이제 오늘도 충분히 뭔가 성과를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정배받은 거 오늘 거스르기 좀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은 당연히 듭니다. 이 경기는.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스코틀랜드와 브라질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진짜 제가 만약에 시드 여유만 있었다, 진짜 스코틀랜드 역배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경기예요. 하다못해 무승부라도. 개인적으로 스코틀랜드가 그렇게 만만하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스코틀랜드는 브라질 선수들에 비해서 체격적인 요건도 밀리지가 않고, 이 풀백 전력에서도,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자원에서도 이번에 교체로 계속 크리스티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게 조금은 아쉬운데, 저는 크리스티가 중앙 잡아주면 진짜 좋다 생각하거든요. 퍼거슨이랑 같이. 그럼 맥토미니가 훨씬 더 발이 풀려요, 이게. 그래서 저는 스코틀랜드가 오늘 경기도 좀 나란히 줄을 세워가지고 내려앉았다가 풀백들 속도 로버트스, 맥긴, 아니면은 반대편에서 이제 크리스티가 달려도 되고, 아니면은 저번에 교체로 나왔었던 이제 도학 있죠? 그 친구. 걔도 이제 나와가지고 히키 대신 출전했었는데 부상 때문에 걔가 나와가지고 속도로 치고 나가도 브라질이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속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방에 만약에 맥토미니의 머리에 한 방만 걸리면은 뭔가 일어나도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도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브라질 정배 메리트가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물론 브라질의 발기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니시우스의 측면 개인 기량, 쿠냐의 이제 발등에 얹혔을 때 그 엄청난 골 이제 슈팅 속도 있죠. 그게 이제 골키퍼 반응도 굉장히 쉽지 않고 당연히 위력적인 건 사실입니다. 정비 받아야 되죠. 이미 이거는 피파 랭킹에서부터 30단계가 넘게 차이 나는 수준 차예요. 그래서 정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도박수를 좀 두고 싶다라는 욕심을 좀 죽여서라도 저는 프렌이 오히려 조금 더 이 프렌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다라는 생각도 드는 경기입니다. 브라질이 학살할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브라질 일반승 똥배승 갈 거 아니면 쳐다보지 마시고요. 마해는 저는 비추천입니다. 이 브라질 마해는 차라리 이 프렌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는 생각도 든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스코틀랜드를 저는 꽤나 고평가합니다. 얘네들 축구가 사실 길모까지 있었으면 훨씬 더 좋았겠지만 지금 체제에서도 중앙 공격에서라든지 아니면 그 투지라든지 활동량이라든지 절대 이런 것들이 여타 강팀들에 비해 밀리지 않는 전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모로코 대 IT의 경기입니다. IT가 최근에 그래도 경기를 하면서 많이 발전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번에 브라질 상대로 3대0으로 졌던 경기도 좀 아쉽긴 했지만 나름 잘 버티는 양상이 나타났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스코틀랜드 상대로도 1라운드에 진짜 잘 싸웠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점유 능력도 충분히 보여줬었고 브라질 상대로도 반코트 경기를 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경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결국 내려앉는 수비 체제를 갖춰가야 되는 이 상황이 나올 거고 모로코는 이거를 뚫어낼 수 있는 힘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도 이거는 IT가 좀 버티기 쉽지 않다. 애초에 오늘은 내려앉을 수가 없어요. 이미 IT는 2패를 박으면서 나가리가 됐는데 여기에서까지 내려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은 지난 경기 브라질 때처럼 지난 경기는 무승부라도 캘려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조 3위권을 노려보려고. 그래서 초반에 버티는 전략 때문에 이제 5-4-1 전력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제 오늘 경기는 이미 2패 박은 시점에 뭐라도 해야 되는 날이에요. 이미 한 골도 대회에서 못 넣었기 때문에 골을 넣는 거에 목표를 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전술 자체가 어떻게 되겠어요? 4-2-3-1이라든지 아니면 3-5-2라든지 이런 식으로 전술 변화가 생길 겁니다. 뒷공간이 좀 열릴 수 있을 거고 모로코가 오늘 그렇게 라인을 올리는 IT를 상대로 뒷공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게 된다. 아마 적어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IT가 오늘 내려앉는 전술을 쓰진 않을 것이다. 골을 넣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목적을 두고 이제 라인을 좀 올릴 경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체코 대 멕시코의 경기인데 멕시코는 이번 대회 예선을 전승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멕시코가 이거를 갖다가 이미 2승을 박아가지고 조일이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라는 이제 그거 사실에 아니랑 경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안 돼요. 체코가 이번 대회 이번 멕시코와의 경기에 앞서서 사실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가는 것도 사실이고 세트피스를 노리겠죠. 대한민국 때처럼. 근데 멕시코는 이번 대회 두 번의 라운드죠. 한국과 그 다음에 남아공과 붙으면서 총 내줬던 코너킥만 단 3차례밖에 안 됩니다. 대한민국 상대로 2개 내줬던 걸로 기억하고 아마 그 남아공 상대로 1개인가 그랬을 거예요. 반대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 아까 전에 단 3개의 코너킥밖에 안 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멕시코가 클린시트를 유지한 데는 그렇게 세트피스를 줄여 나갔던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체코를 상대로 그런 멕시코의 이전 데이터들을 생각하면 멕시코가 꽤나 클린시트를 기록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멕시코가 그렇게 높이에서의 열세를 활용할 수 있게 체코를 이제 놔두지만 않아준다면 통제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거를 오늘 경기도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클린시트를.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남아공과 대한민국의 경기죠.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이 국뽕 배팅 때문에 좀 정배로 몰려가지고 배당이 빠지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경기에서 대한민국이 남아공을 상대로 반코트 경기를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고요. 아마 좀 치열한 승부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남아공의 저력을 절대 무시하셔서는 안 됩니다. 남아공은 분명 공격적으로 운영하면서 골을 넣으려는 움직임을 분명히 보이고 있고 대한민국의 수비는 방심하면
올라가면은 큰 코 다칠 수 있다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경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정배 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게 할 수 없다. 이 배당의 빠짐의 흐름을 납득할 수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오늘 축구 6경기 간단하게 결과 예측적인 부분보다 저도 이제 표를 팔고 있기 때문에 프리뷰적인 측면으로 살짝 키포인트를 좀 찝어드렸고 이제 MLB에 대해서 바로 또 읊어보도록 할게요. 한 10분 떠들었는데 바로 가겠습니다. 일단 마이애미와 텍사스의 경기입니다. 오늘은 뭐 좀 구체적인 데이터 좀 많이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또 늦어서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최대한 그래도 정보 전달은 여러분들께 많이 해드리려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애미는 오늘 유리 페레즈가 나옵니다. 페레즈는 지난번에 토론토전에 저도 득을 봤었습니다. 그때 토론토를 상대로 4이닝 가까이 4이닝 정도를 완벽하게 삼진 9개, 10개 가까이를 곁들이면서 그냥 학살을 하면서 엄청난 피칭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벤치에 내려가서 통증을 느끼고 이제 급하게 교체 아웃돼서 부상으로 15일짜리 IL 명단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러고 이제 복귀를 하게 됐는데 리앱 등판은 단 한 경기를 치렀습니다. 3이닝을 삼진 6개였나요? 6개 정도를 곁들이면서 5개인가 6개였을 겁니다. 곁들이면서 거의 4회까지 정도 올라와서 한 1실점 정도 하고 마무리를 했었는데 투구수는 59 정도 채웠습니다. 오늘 경기에서 109 정도를 던지는 것은 당연히 무리겠죠. 79, 75구 선 예상해봅니다. 그리고 좀 내려가서 불펜들에게 터치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디그롬이 나오는데 디그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기복이 좀 있죠. 막 이제 샌디에고 상대로도 개 털려버리고 5월달에도 한 번씩 크게 털려가지고 여러분들 실망시켰던 적도 있었을 겁니다. 2경기 연속 털렸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에서 디그롬이 잘할 수 있느냐를 논해봐야 됩니다. 일단 디그롬은 홈 경기라면 그나마 믿을만 할 수도 있어요. 이번 시즌에 디그롬이 그렇게 던지고 있는 홈에서의 성적만 보더라도 여전히 2점대 이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전에 털리기 전에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털렸음에도 샌디에고 상대로 여전히 2점대 이하로 그 7경기입니다. 7경기, 그러니까 텍사스의 홈구장이 사실 인조잔디 구장입니다. 인조잔디 구장에서 디그롬이 원정 인조잔디 구장은 이번 경기가 처음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원정 성적은 디그롬이 4점대로 안 좋은데 인조잔디 성적이 2점대로 좋다 보니 오늘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것도 있죠. 또한 오늘 낮경기죠. 디그롬이 이번 시즌에 낮경기 총 4경기에 나와가지고 낮경기 3승 0패 1.08 ARA로 낮경기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쁘지 않은 양팀의 선발 매치업 속에서 투수전 양상은 조금 생각은 해줘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경기에서는 이제 샌디 알칸타라의 이 커터랑 그리고 이 체인지업을 공략을 해가지고 이 텍사스 타자들이 좀 공략을 해줬습니다만 유리 페레즈 같은 경우도 100마일에 가까운 빠른 공을 던지고 변화구가 기본적으로 얘는 이제 슬라이더가 주목이죠. 그 슬라이더 속에서 타자들의 타이밍이 조금 맞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예요.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마이애미의 이 역배승을 내기에는 유리 페레즈의 이닝이 조금 짧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제 버티는 양상 속에서 경기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 언더가 먼저가 돼야 되는 경기라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뉴욕 매츠 대 시카고 컵스 오늘 더블헤더 경기고 이건 더블헤더 1차전인데 아직까지도 공식 홈페이지상 그리고 언론상 그리고 어떤 SNS상으로도 이 시카고 컵스의 선발 투수에 대해서 예보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이 또한 예측이에요. 이마나가 쇼타가 지금 아직까지 벌써 등판하는 지 거의 10일 가까이가 돼가는 것 같은데 날씨 때문에 등판 일정이 취소가 되었고 계속 미뤄져서 로테이션이 상당히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등판 일정이 좀 유력해 보인다라고는 볼 수가 있겠죠. 실제 근데 이마나가 쇼타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6일 이상 휴식을 취했을 때는 이제 2점대 ERA 수준으로 굉장히 잘하면서 승률도 굉장히 좋았었는데 이번 시즌은 6일 이상 휴식 취한 경기에서 아직 2패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마나가 쇼타가 이번 시즌 초반 성적이 안 좋았다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오늘도 이마나가 쇼타가 나와서 훨씬 더 컵스가 타선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 보니까 기대감이 생긴 것도 사실이지만 맥레인이 지난 경기에서 7이닝 완벽투를 펼치면서 반등을 했고 제구가 개선된 시점이 보였다는 점에서 그게 이제 오늘 경기가 이제 좀 타이트한 싸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예요. 실제로 맥레인은 단 한 가지 문제가 있던 게 커맨드입니다. 제구만 되면은 맥레인의 스위퍼와 직구의 무브먼트 파워 그리고 힘은 이제 커맨드는 절대로 이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사실 조금만 가다듬어지면 메이저리그에서도 정상급 투수로 올라설 수 있을 그만큼의 주목을 받았고 실제로 그만큼 기대를 하고 있는 현역 이제 루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경기에서도 맥레인의 호투까지도 가능성을 좀 염두에 보면은 타이트한 승부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만 적어도 최근에 이만화가 보여주고 있는 활약과 맥레인의 기본 고정값을 생각하면 시카고 컵스의 타선이 조금 더 활약할 가능성은 여지가 좀 더 높아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컵스 승을 조금 더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이 경기는 애초에 이제 이마나가 쇼타가 나올 거라는 장담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저로서는 배팅으로 활용할 수는 없었던 경기였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시카고 화이트삭스와 클리블랜드 경기인데 이거는 포인트만 하나만 좀 집어 들어볼게요. 일단 에릭 페디가 2승 6패라는 성적과 4.46의 ERA로 상당히 좋지 못하죠. 근데 에릭 페디가 최근 6월 달에 오프너 전략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오프너를 끼고 등판을 하면서 득을 받고 그걸로 이제 6월 달 성적이 1.56까지 떨어졌습니다. ERA가 2승 1패 1.56의 ERA로 지금 에릭 페디가 6월 달 오프너 전략에 득을 봤어요. 근데 오늘은 그냥 생으로 나옵니다. 이게 과연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조금 두고 봐야 되는데 적어도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또 하나가 있죠. 이 에릭 페디가 지금 홈에서 등판한 경기에서 1승 1패를 하고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1패가 시즌 초반에 나왔던 경기이고요. 최근 홈에서 나왔었던 에릭 페디의 7경기는 팀이 전승을 했습니다. 즉 에릭 페디의 홈 경기 7연승 중이라는 거예요. 에릭 페디 등판 경기에서. 거기다 오늘은 이번 시즌 불운의 바이비가 나오게 됐고 바이비가 연패 끊어내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었고 개인 첫 승 가져가는 과정에서도 정말 어렵게 승리를 가져가기도 했었는데 그렇게 이제 최근까지도 바이비도 호투를 나름 해주고 있어요. 단 홈런 때문에 최근에 실점이 생겼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면 오늘 경기에서도 바이비의 그 극악의 피안타 허용률 때문에 화이트삭스가 많은 점수를 내기는 쉽진 않겠지만 결국 홈런이 오늘 바이비를 또 괴롭힐 가능성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언더 생각하는 경기고요. 그다음 화이트삭스 역배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콜로라도와 보스턴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도 사실 저는 고려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이 안 들었다가 배당을 보니까 좀 혹하게 되는 경기예요. 1.4배가 넘게 나갑니다. 왜냐하면 레인저 수아레즈가 나오고 카이 프렐랜드가 나오면서 좌완 대결이 되었는데 실제로 보스턴이 좌투수 상대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콜로라도가 최근에 홈에서도 아니고 이제 최근 원정 포함해서 이제 좌투 상대로 타율이 3할이 넘어갑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가 있는 이 수아레즈의 그 노련한 피칭이 나올 것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경기인 거고 개인적으로 수아레즈가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피안타 허용률이라든지 구종별로 지금 X 슬러그 수치라든지 아니면 휘 퍼센테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이번 시즌 지금 수아레즈가 보여주고 있는 이 성적상 6월달 그 단기 구간에서도 그 강세가 나타나고 있던 것이 구종별 상승에서도 나타나간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장타 허용 자체가 수아레즈가 지난 이제 4월달 이번 시즌 허용하고 있는 애초에 홈런 개수 자체가 단 4개밖에 안 돼요. 그만큼 홈런을 안 맞는 선수이고 최근에 4경기 연속 무피 홈런 5월달부터 지금까지 총 9경기 8경기 던지면서 피홈런 단 1개. 그만큼 장타 허용을 안 하고 있는 수아레즈 입장에서는 오늘 버텨줄 수 있다면은 프릴랜드를 공략하는 보스턴의 득점을 좀 지켜내면서 결국 조금은 더 유리한 고지를 밟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한 표를 던져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결국 이 수아레즈의 피안타 관리, 그 다음에 슬러그 수치, X 슬러그 수치죠. 그러니까 피 장타 허용률 이런 것들이 이 콜로라도의 프릴랜드가 나오는 그 마운드 높이와 타선의 상성까지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약 위에 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건 정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경기는 LA 인저스 대 볼티모어입니다. 어제 볼티모어에 피똥 쌌던 사람으로서 이 볼티모어를 다시 한번 믿어주고 싶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게 트레이 깁슨이라는 선수도 사실 볼티모어의 상위 유망주인데 이 친구도 97마일 8마일까지 나오는 싱커볼과 함께 그 슬라이더 그 다음에 커브까지 섞어 쓰는 그 로케이션에서 조금만 가다듬으면 뭔가 될 것 같은 선수이기도 해요. 근데 최근까지도 결국 제구가 안 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오늘도 흔들리는데 상대도 제구가 안 되는 선수예요. 호세 수아레즈의 제구를 과연 믿을 수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가 사실 굉장히 난해한 경기입니다. 이 경기가 개인적으로 가장 싫어하는 경기죠. 이렇게 볼질하는 선수가 나오는데도 타격 수치가 결국 존 안에 들어갔을 때 이들의 이제 컨택 퍼센테이지가 낮게 나오는 선수들이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득을 볼 가능성이 생길 수도 있는 경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볼넷으로 출루가 분명히 어느 정도 될 텐데 그 기회를 얼마만큼 살릴 수 있냐를 논해야 되는 거고 투구수가 얼만큼 관리가 돼서 빨리
내려가고 늦게 내려가고 그것까지도 변수가 크다 보니 이 경기는 베팅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개인적으로는 9.5점의 기준점을 주면 어제 경기를 봤을 때는 언더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사실 양팀 선발 투수 모두 다 구위가 빠지는 선수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언더를 좀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배팅으로 추천을 드리지는 못할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도 고점이 있는 선수들이다 보니 저는 일단 말씀드린 거 언더.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른 경기 좀 둘러봐라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디트로이트 대 뉴욕 양키스의 경기입니다. 타릭 스코발과 라이언 웨더스가 나오는 경기고, 스코발이 지난 경기에서 드디어 투구수 99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피홈런 때문에 피해가 있었던 상황이고, 오늘 경기도 골드슈미트를 반드시 조심해야 됩니다. 골드슈미트가 타릭 스코발에게 통산 5할의 타율을 기록하고 있고, 타구 표변도 15성이 넘어가죠. 그래서 이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데, 관건은 결국 아메드 로사리오일 것 같아요. 아메드 로사리오가 결국 좌투수 상대로 보여주는 강점을 나타나야 됩니다만, 이 타릭 스코발이 아메드 로사리오 킬러입니다. 상대 전적에서도 굉장히 많이 잡아내는 모습을 보였었고, 지금 양키스 타선을 봤을 때 타릭 스코발이 오늘 경기에서도 못할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뭐 지표적인 부분 좀 많이 해달라고 말씀드리니까 말씀드리면, 타릭 스코발이 부상으로 이탈하기 전보다 지금 이탈했다 돌아와가지고 투구 스탯들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직구 평균 구속도 올라갔고요. 체인지업 평균 회전수도 더 늘어나서 무브먼트가 더 날카로워졌고요. 그리고 휘 퍼센테이지도 훨씬 더 좋아졌고, 그 다음에 직구 다른 구종들도 기본적으로 구속이 0.6마일 이상 올라갔습니다. 평균 구속이. 그만큼 지금 스쿠바리는 힘이 일단은 넘쳐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회전수도 늘어난 거 보면은 구위적인 측면에서 스쿠바리 최근에 흔들렸던 양상들, 출전해가지고 흔들렸던 양상들이 그저 이제 기량이 떨어졌다, 부상이 여파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에요. 실제로 최근에 맞았던 홈런 3개가 복귀하고 홈런 3방을 맞았는데 3개 중에 2방이 체인지업이었고 우타자에게 맞았습니다. 근데 스쿠발의 우타자에게 맞는 체인지업이 실투로 들어갔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양키스 타선에서 홈런을 때릴 수 있는 우타 라인업을 따지면 사실상 골드슈미트와 카발레로밖에 없는데, 골드슈미트만 그럼 결국 조심하면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가 언더도 생각하시는 분들 많겠지만, 웨더스가 사실 뭐 좀 원정 경기 불안감이 매우 심각합니다. 오히려 이거를 득을 볼 수 있는 쪽은 디트로이트 쪽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스쿠바를 한번 믿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피츠버그 대 시애틀의 경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기도 언더 째리다가 포기한 경기입니다. 사실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요. 지난 경기에서 브라이언 우가 홈에서 7이닝 완벽투를 펼치면서 반등을 했어요. 근데 어쨌습니까? 제가 그 경기도 패스한다라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번 믿어볼 것인지 패스할 것인지를 정해야 된다라고 했었고, 패스한 이유가 브라이언 우가 원정 2경기에서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6월 첫 2번의 등판이 원정 2경기였는데 2경기 모두 개판 털렸어요. 근데 오늘 그 지난 경기 홈 경기에서 7이닝 완벽투 반등을 했는데, 브라이언 우가 과연 원정에서도 그러한 피칭을 할 수 있을 만큼 안정화가 되어 있는지를 이번 경기를 토대로 한번 판단해보고 싶은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실제로 브라이언 우는 이번 시즌 홈에서 7경기 5승 0패 2.00의 ERA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원정에선 8경기 1승 5패 5.93의 ERA로 지난 경기 한 경기만의 반등으로 원정에서까지 잘할 수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피츠버그가 오히려 이 애쉬크래프트를 꺼내가지고 지금 시애틀의 타선을 상대로 조금 더 해볼만한 싸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고, 단 그럼에도 이제 언더를 못 건드리는 이유, 아로자레나의 합류, 그 다음에 이제 시애틀이 어제 경기 치면서 타격에서 톡딱이 컨택하는 거 보니까 나쁘지 않아요. 타이밍이. 거기 피츠버그 불펜들이 불안합니다. 여전히. 그래서 결국 후반까지 갔을 때 이 경기가 7.5점이라는 기준점이 절대 낮은 수준은 아니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답을 내리라고 한다면 결국 저도 언더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충분히 그 이상 점수를 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 경기 또한 배팅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경기는 아니에요. 결론을 일단 내리자면 저는 언더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템파베이 대 캔자스시티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오늘 캔자스시티가 역배를 받았는데 한번 가볼만 합니다. 수입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시카고 화이트삭스 경기도 수입전이고, 이제 오늘 두 번째 수입 경기가 이 템파베이전입니다. 이게 템파베이가 최근에 2경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털렸습니다. 1차전 보면서 타격에서 답이 없다는 생각도 했지만 지난 경기 보면서 더욱더 답이 없었는데, 오늘 경기도 노아 카메론을 상대해야 됩니다. 이 카메론의 잭스다 보니까 이게 역배가 잡혔는데, 카메론을 실제로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카메론이 이번 시즌 이렇게 4점대 ERA가 기록되면서 4승 4패라는 안 좋은 성적이 기록이 된 가장 큰 원인이 4월달 피칭 때문이에요.
이 카메론 같은 경우에는 이 4월 달에 6경기를 던지면서 2승 2패 5.40의 ERA로 당시 피안타율만 3할 1리까지 올라갔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5월 달 5경기 4경기 치르면서 피안타율 2할 2푼 1, 2만을 기록했고 ERA도 3점대로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6월 달 등판한 4경기에서도 피안타율 2할 1푼 6리로 WHIP 1점대 이하로 끊어냈고 지금 최근 4경기 2승 0패 3.22로 이닝 수만 부족했었던 휴스턴전의 홈런 때문에 해당 경기를 제외하고는 자신의 역할은 나름 다 해주고 있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나 캔자스시티 이번 홈 경기를 보면 난타전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실제로 캔자스시티 홈구장의 이번 시즌 파크 팩터가 굉장히 높게 올라갔습니다. 근데 원정 경기에서 카메론은 이번 시즌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번 시즌 이렇게 4점대까지 ERA 올라간 기록한데 이제 공헌을 한 게 결국 홈 경기 데이터가 많습니다. 8경기 3승 1패 4.61로 원정 3.71에 비해서 훨씬 더 홈에서 피안타율도 WHIP도 기하급 수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카메룬의 원정 경기는 오히려 안정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도 조금 더 안정적인 피칭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바라보면 그리핀 잭스가 버틸 수 있는 타선은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제 경기도 결국 바비 주니어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오늘도 일단은 나올 수도 있는데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릎 부상에서 지금 훈련에다 배팅까지 전부 치고 있다 보니까 조만간 복귀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지금도 이름이 올라와 있어도 아직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템파베이가 지금 순수 타격에서 특히나 또 오늘 카메론의 반등도 있지만 좌투 상대 성적 데이터만 보더라도 템파베이는 최근에 이 10경기 동안 좌투 상대 타율이 2할이 안 돼요. 1할 때입니다. 그만큼 지금 부진한 좌투 상대 대응에다가 최근에 지금 타격감만 보더라도 델루카 그리고 빌란드 그 다음에 윌리엄슨 그 다음에 포르테스 월스까지 타격감이 너무 안 좋아 보여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템파베이 역배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 경기는 워싱턴 대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무지성 오버예요. 네, 어제도 보셨죠. 컬커링이 또 그거를 역전을 당해요. 3런을 쳐맞고 다 잡았다 싶은 경기, 워싱턴이 잡았다 싶은 경기를 필라델피아가 역전을 하고 필라델피아가 잡았다 싶은 경기를 워싱턴이 역전을 하니까 9회에 미친 8점을 내버립니다. 말도 안 되는 경기를 펼쳤고 오늘 양팀 두 팀이 이번 시리즈를 치르면서 가장 약한 선발 투수 2명이 나옵니다. 어쩌겠어요. 오버 생각해야겠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해외 베팅업체 구매 트리거들을 멤버십 분들께 3만원 멤버십 분들 이상 분들께 계속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고 지금 오늘도 하나만 공개해드리면 워싱턴 승 언더 트리거가 나왔습니다. 저로서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워싱턴 승은 납득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10점 기준점에서 언더 나왔습니다. 저는 9.5점 프로토 기준점이 나온 시점에서 오버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경기를 봐버렸고 제 개인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도 트리거 이거 하나만 공개를 하자면 워싱턴 승에 10점 언더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10.5 아니에요. 10점 언더입니다. 네, 참고하십시오. 해외 트리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로서는 어제 경기 보면서 다른 데이터를 떠나서 일단은 투수 갈린 거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양팀 타격감 필라델피아가 원정에서 이렇게 칠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어제 투수와 마이콜라스의 유사성 다 고려를 하면은 좌투수 투수 이젠 가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 경기는 이제 토론토 대 휴스턴의 경기예요. 저는 이 경기를 어제 언더를 깠습니다. 근데 이제 개오버가 났죠. 사실 3회까지만 봤을 때는 언더겠거니와 했어요. 근데 이제 4회 주고받더니 6회까지 또 굳혀졌습니다. 나름. 그래서 되겠나 싶었는데 투런홈런 바로 때려버리면서 4대4 이미 연장 오버가 각이 떠버렸고 그러고 나서 이제 토론토가 도망가는 점수를 냈는데 9회 또 사고가 나버리죠. 이게 진짜로 로저스마저 털려버리면서 휴스턴 방망이가 증명을 해버렸는데 그거를 또 이제 11회 그대로 이제 피셔까지 털려버리면서 이 경기는 이제 결국 토론토가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경기가 되어버렸어요. 오늘 경기에서 이제 호프만 어제 나왔고 로저스 나왔고 피셔 나왔고 멀티니 던져갖고 쉬었던 발렌드를 제외하는 모든 투수들이 다 털리는 토론토와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데로산토스, 오커트 연투를 시켰고 헤이더 썼습니다. 남아있는 이제 킹과 아브레이유 남아있는 것과 헤이더로 연투시켜가지고 이 경기를 잡아낼 수 있는지를 논해야 되는데 선발 투수가 바로우즈예요. 바로우즈 같은 경우는 믿기가 어렵죠. 실제로 지금 토론토가 게르로 주니어가 이번 시즌 날뛰고
있고, 그 다음에 오카모토까지 타격감이 미친 듯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 상대를 잘못 만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예, 세비지도 사실 기복이 조금 있는 양상 속에서 휴스턴에게 공략은 일부 당할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되고, 토론토가 선발에서 조금 더 유리해 보이긴 해요. 하지만 불펜에서 내일 토론토가 도대체 누굴 쓸지 답이 안 섭니다. 휴스턴도 이 타격에 있어서는 알바레즈와 알투베, 그리고 지금 제일 최고점의 타격감에 있는 이 파레데스까지 상위 타선에서 타격감이 올라와 있는 시점에서 휴스턴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오버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좀 견해를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양 팀 중에서는 결국 토론토 쪽이 조금 불펜 싸움에서 많이 말릴 가능성이 있는 경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즉 토론토 정배당은 못 본다라는 거죠.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신시내티 대 미러키의 경기입니다. 신시내티는 라우더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드로안이 나오는데 양팀 볼쟁이들이 누가 더 볼질을 안 하는지와의 대결이에요. 제가 사실 많은 경기들을 여러분들께 시원하게 답을 다 내려주고 싶지만 조심스럽게 제가 조금씩 이제 유출을 해드리는 게 있죠. 포인트로. 이 경기는 저는 배팅 안 합니다. 아니면은 이 경기는 추천 안 드립니다. 뭐 조합표 뭐 짠 거 제외하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제가 무슨 경기를 썼는지 유추할 수 있는 정도로 어느 정도 알려드리는데, 이 경기 또한 제가 오늘 배팅으로 고려하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이미 양팀 불펜에 대한 신뢰가 이미 많이 없습니다. 양팀 모두 이미 갈렸고요. 어제 경기에서도 미러키도 필승 조건에서 똥줄승했는데 오늘 양팀 선발 투수가 볼쟁이에요. 누가 볼질을 할지 알 수가 없는 경기가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A 인저스 볼티모어 경기랑 결이 똑같은 거죠. 제가 데이터적인 분석을 한다고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는 사람이에요. 제 감과 촉과 어떤 그런 이 찍기 능력, 이런 사기적인 그런 능력을 파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을 하고 거기에 따른 확률 예측을 통해서 이쪽으로 갔을 때 적중률이 높겠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그걸 표로 만들어서 전달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발 투수라는 명분을 달고 올라오는 이 투수들이 이제 이닝이 그렇게 짧아질 수 있는 변수가 있는 그런 볼쟁이가 됐을 때는 제가 좋아하는 유형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불펜 예측을 더 많은 구간에서 해야 되고 누가 나올지에 대한 변수가 훨씬 더 커지니까요. 그래서 저로서는 이 경기가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러우더도 개볼질을 하고 있고, 드로안 같은 경우도 홈에선 좀 괜찮을까 싶은데 원정 볼질이 나왔던 케이스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실 신시내티의 타격감을 생각하면은 절대 좋게 바라보기가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 오늘도 개인적으로 이 경기가 서로가 빨리 내려갈 수 있는 양상이 된다면은 불펜에서 얘네도 애쉬비, 그 다음에 맥일, 그 다음에 유리베, 이 필승조들이 이미 갈려 있거든요. 신시내티도 어떻습니까? 어제도 많이 갈렸죠. 그러면 지금 서로 어떻게 두 풀펜 운영이 될지도 예상이 안 돼요. 미러키도 이렇게 돼버리면 뭐 그랜트 앤더슨 이름 나오고 이러면서 상당히 난해해집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은 못 드리지만 여전히 미러키가 유리해 보이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게, 그래도 라우더보다는 드로안이 구위도 재구도 조금 더 괜찮은 편이에요. 미러키의 수입을 한번 생각해보게 되지 않을까. 그래도 미러키 이미 수입전이랑 또한 이 경기에 대한 두 번째 변수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미러키 승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에는 누가 있다? 예, 패트릭이라는 롱릴리프가 있으니 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더블헤더 2차전인데 요거는 어차피 프로토 해당이 안 되는 제끼겠습니다. 그 다음 미네소타와 LA 다저스의 경기인데 조라이언과 쇼헤이 오타니가 나오는 양 팀의 명품 투수전이 예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경기입니다. 일단은 이 경기도 수입전이에요. 다저스가 어제 팽팽한 흐름을 끊고 결국 이제 후반 타격을 터뜨리면서 이제 엄청난 또 대승을 기록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무려 9회에만 5점을 몰아뽑으면서 경기 점수차를 더 벌렸고, 이제 양 팀의 분위기가 조금 이미 갈려버린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이제 오타니가 지난 등판에서 템파베이를 상대로 결국 이제 버티지 못하면서 저의 언더도 부러뜨리는 개같은 4실점을 해가지고 좀 실망을 안겼는데, 오타니는 여전히 오타니기는 합니다. 맞죠? 그래서 오늘 경기에서도 사실 타격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것들 따지고 보면 당연히 다저스가 유리해 보이는 것도 맞는데, 오늘 트리거 하나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멤버십 분들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공개할게요. 오늘 방송 끝까지 봐도 추가 공개하는 멤버십 트리거는 없을 겁니다. 이거 하나만 더 공개하겠습니다. 미네소타 승 트리거가 나왔어요. 가실 분들만 가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일단은 수입전은 맞아요. 수입전도 맞고, 그 다음에 조라이언이란 투수가 절대 만만하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네소타의 타격이 최근 들어서 맹타를 치고 있다는 또 요소 또한 사실입니다.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게 색안경을 벗어내야 되죠. 과연 오탄이라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성과 명성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냉철하게 해외 업체들이 왜 이거를 미네소타 승으로 해칭을 들어가서 돈을 투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 그 머릿속으로 납득이 되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이거를 접근을 해 보시는 거를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적어도 저는 다저스 승 쳐다도 안 봤습니다. 트리거 보고. 네, 일단은 타격 데이터적인 측면에서도 미네소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긴 했거든요. 일단은 저는 말씀드리는 건 그래도 저는 지우진 못했어요. 오타니가 이번 시즌에 저는 크리스 세일이 최근에 조금 무너지면서 성적이 좀 안 좋아져서 그래도 오타니가 미즈로스키랑 잘 싸워가지고 사이영 받았으면 하는 희망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세강경은 어제 타격도 마찬가지, 어제 경기를 봐버렸으니 이제 색안경을 벗긴 좀 어려워서 다저스 승을 표에도 실제로 써놨습니다만 트리거는 미네소타 승이 이미 나왔다라는 거 하나만 공개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세인트루이스와 애리조나의 경기인데 리브레토어와 그 다음에 미치 브렛이라는 선수가 데뷔전을 치릅니다. 루키고요. 애리조나의 10위권 내외 정도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루키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경기에서 잠깐만요. 표함기 안 보냈다. 죄송합니다. 놀장군님. 보고 계신가? 보고 계시죠? 쪽지 드릴게요. 죄송해요. 누락됐어요. 좀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녹화 중에. 아무튼,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네. 아무튼 자, 말을 이어가면 이제 미치 브렛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리그에서 이번 시즌 꽤나 보여준 게 많습니다. 이 친구의 최대 강점은 제구입니다. 직구 구속은 90마일 초반대밖에 나오진 않지만 엄청나게 위력적인 제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친구가 실제로 마이너리그에서 그간 쌓았던 이 성적들을 보면 그 작년에만 140이닝 가까이를 제가 던졌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까 봤을 때 4사구 개수가 정말 극단적으로 적습니다. 이 친구가 거의 한 10대 개였나? 그 정도였던 걸로 아까 기억을 하는데 잠깐만요. 한번 다시 봐야겠다. 이건 구체적으로 왜 안 나오지? 잠깐만, 이건 구체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지난 시즌에 마이너리그에서 122.1이닝이네요. 122.1이닝 던지면서 삼진 148개 잡았는데 4사구가 25개였습니다. 압도적이죠. 그렇게 이제 배율을 따지고 보면은 볼넷분의 볼넷분의 삼진 비율이 지난 시즌에만 8.98이 나왔어요. 8.98. 네, 미친 7.05네요. 그 9이닝당 안타 개수가 8.98이고 7.05가 나왔는데 이 엄청난 수치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이게 보통 높게 나와도 4점대 나오면 진짜 잘 나온 거고, 메이저리그에서 보통 3점대 나오면 좀 한다 소리가 다 나오는데 7.05가 찍힙니다. 이번 시즌에는 3.05로 살짝 평균화가 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지금 이번 시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9이닝당 볼넷 개수도 2.44개로 굉장히 준수한 편이고, 삼진동 1이닝당 한 개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나름 삼진율도 나오고 있습니다. 슬러그 수치도 0.303으로 유지됐고, 물론 트리플 A 성적이긴 합니다만 적어도 이 친구가 제구 볼질을 하면서 메이저리그 데뷔전을 망칠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생각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다가 세인트루이스가 뭐다? 제가 어제 경기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사실 훨씬 더 전이었다면은, 몇 주 전이었으면 세인트루이스 좌투수 나왔다 그러면은 뭐 바로 원더가 오버 갑니다. 세인트루이스 승 갑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게 로드리게스가 됐든 누가 나왔던 간에. 오늘 어제 실제로 언더가 나왔죠. 세인트루이스가 근 2주 가량 동안에 급격하게 좌투 상대 타율이 떨어졌어요. 2할 오픈때에서 어제 경기를 통해서 더 떨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에서도 이 좌투수가 나오다 보니까 세인트루이스는 어떻게 보면 타격적인 측면에서 장담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오히려 바람이 외야로 부는 시점에 최근에 홈런 때문에 고전하고 있는 리브레토가
장타 때문에 리드를 또 뺏길 가능성도 염두를 해야 되는 경기다라고도 보여지는 경기입니다. 하지만 결국 세인트루이스도 그 어제 경기에서도 버티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점과 이제 르브레토 애리조나 상대로의 상성, 그리고 애리조나의 타율, 실질적인 최근의 데이터들, 타격 측면에서 지금 오늘 경기에 건드릴 수 있는 수준을 비교를 해보면 르브레토도 6이닝 3실점 이상 할 경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경기는 또다시 언더 게임을 봐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려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미치 브렛이라는 선수가 구위가 압도적이진 않지만 내일 경기에서 좌투 상대로 조금 고전하고 있는 세인트루이스 상대로 웰컴 투 MLB 한 방 정도는 맞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바람도 외야로 불고 여기 타자들 또한 장타력에는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한 방 정도는 얻어맞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볼질하면서 주자가 쌓인 상황에서 더 털리는 상황까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이제 샌디에고와 애틀랜타의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마틴 페레즈와 JP 시어즈가 나오는 순간 이미 선발에서 기울었다라고도 보여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당장 최근에 샌디에고의 이 JP 시어즈라는 선수가 마이너리그에서도 성적이 개박살이 난 채로 경기를 운영을 해왔었고 성적이 실제로 좋아서 지금 콜업이 된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JP 시어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올리토가 다시 15일짜리 대체 이제 부상자 명단에 다시 들어가 버리면서 대체 선발로 콜업이 된 케이스고 이번 시즌에 마이너리그에서 이제 경기를 던지면서 ERA 5점대로 상당히 조금 부진한 성적을 실제로 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더 됐던 것 같은데 작년이 아마 5점대인 걸로 기억하고 있고 아마 훨씬 더 심각했던 걸로 제가 아까 봤습니다. 한 번만 다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전 기억이 안 나네. 마이너리그 등판이 얘는 아예 없었네요. 다른 친구였었네요. 죄송합니다. 다른 친구 얘는 아예 없었고 지금 다시 이제 좀 콜업이 이제 재계약이 돼갖고 등판을 한 것 같은데 일단 성적이 없습니다. 이번 시즌에 마이너 성적도 없이 등판을 하는 거라서 더 불안해서 애틀랜타 쪽으로 좀 정배당이 나온 케이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국 시어스가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기량 수준에서 이게 애틀랜타를 승리로 가져가고 싶은데 페레즈가 좌투수인데 이제 구위형 투수가 아니죠. 근데 이제 애틀랜타 입장에서도 사실 오히려 샌디에고는 최근에 좌투 상대로 타율이 최근 한 10경기 정도 치면서 2할 5푼이 넘어가는데 애틀랜타가 오히려 좌투 상대로 2할 1푼 6리 수준으로 타격이 채 안 되고 있어요. 심지어 지금 OPS도 0.65 아래로 떨어지면서 홈런을 꽤나 때려냈음에도 장타 슬러그 수치가 좀 받쳐줌에도 너무 출루가 안 되니까 OBP가 0.258밖에 안 나오는 수준밖에 안 되니까 오늘 경기도 이게 좀 불안하다고 말씀드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제가 오늘 경기에서 이 부주력 조합에 애틀랜타 승을 끼워 넣었었다가 딴 걸로 지웠다가 또 바꿨어요. 제가 방송 오늘 늦어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왜 그랬냐면 이 시어스가 실제로 그렇게 부진했던 성적이 있었고 안 좋았던 건 맞는데 애틀랜타의 최근 좌투 대응 능력을 보면은 여전히 또 맷 올슨 말고는 사실 지금 기대가 좀 많이 안 돼요. 데이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애틀랜타가 어제 같은 타격 할 수 있을까? 이글레시아스 이미 녹았고 실제로 샌디에고 어제 그래도 좌투 상대 그 리 나왔을 때 1.1이닝 완전히 꽉 막혔던 거 생각하면 페레즈 좀 버틸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과연 공략해줄 수 있을까? 일단 샌디에고가 이 경기도 실제로 지금 당장 수입전이다 보니까 어제 메이슨 밀러 고생했죠. 당연히 안 나옵니다. 어제 투수 다 갈렸어요. 샌디에고. JP 시어스만 무너뜨리면 무조건 그냥 애틀랜타 승인 거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JP 시어스를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인가? 당장 이번 시즌 그 성적이 없고 제가 아까 착각해갖고 좀 말씀 잘못 드렸습니다만 제가 왜 이거를 갖다가 오늘 이걸 배제를 시켰냐면 그렇게 시어스가 잠깐 얘랑 좀 착각을 해. 다른 투수랑 착각을 했는데 얘는 이번 시즌 그렇게 마이너에서 등판하는 이력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할지 변수 자체가 가늠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저는 이 분석을 토대로 접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어스가 지금 어떤 페이스에서 어떤 기량을 어떤 기량을 피칭할지에 대한 어떠한 표본도 없는 겁니다. 이게 저로서는. 그래서 지금 애틀랜타가 그렇게 좌투 상대 대응이 좀 안 되고 있는 추세에 시어스마저 만약에 같이 버텨버리는 양상이 되어버리면은 경기가 좀 혼전스러운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어요. 단 명분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샌디에고는 이게 수입전이기 때문에 여타 필승조들은 당연히 어제 다 갈렸죠. 경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싸그리 갈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약한 투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애틀랜타는 그래도 오늘 경기에서 이제 수아레즈라는 카드가 있으니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 단 여기에서도
이 로페즈라는 카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고, 애틀랜타가 로페즈 나왔을 때 경기가 좀 산만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언더든 승패로든 적극적인 추천으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수입전이기도 한기에 샌디에고 역배보기도 그렇다고 어렵고, 당연히 JPCS 데이터도 없기 때문에 그 또한 말도 안 되는 선택이기도 하고요. 일단 애틀랜타 승 말씀드립니다만 배팅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요소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샌프란시스코 대 애틀레틱스 경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 또 이정우가 커리어 최장 기록인 홈런을 때렸습니다. 414피트 홈런으로 중견수 머리 위쪽으로 이 웰컴 투 415 이 표지판이죠. 표지판이 있는 쪽으로 딱 날려가지고 엄청난 대형 홈런을 때려서 또 자축을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제 애틀레틱스가 해볼 만하다는 생각에 애틀레틱스 승을 말씀드렸지만 타격에서 로비레를 공략하지 못하고 3대1로 결국 패배를 하고 말았어요. 결국 그 과정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타격감 자체도 조금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는 케이스였다라고도 말씀은 드리게 될 것 같은데, 어제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냈던 이정우와 그다음에 슈미트, 데버스가 그래도 정상 컨디션을 보여줬다는 점과, 그리고 저는 어제 경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윌리 아다메즈가 멀티히트를 때려냈다는 걸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살아나버리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경기에서 상대 선발 투수가 게이그 점프예요. 윌리 아다메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번 시즌에 뭐 실질적인 성적이 원래 좋은 것도 아니긴 합니다만, 이 좌투수 상대로 타율이 1할 6푼 1리밖에 안 됩니다. 샌프란시스코라는 팀 자체가 워낙 좌투 상대로 원래 상성이 너무 안 좋아요, 이번 시즌에. 지금 이 가장 좀 맹타를 치고 있는 타자들 중에 한 명인 이 슈미트 있죠. 이 슈미트를 제외하고는 뭐 이정우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좌투 상대로 제대로 된 컨택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슈미트가 가장 강한 좌투 상대로 3할 7푼 1리가 기록이 되고 있고, 오늘 포수로 앉을지 안 앉을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일단 최근에 보면 나올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수싹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얘가 그래도 표본이 적긴 합니다만 좌투 상대 좀 공략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엘드리지 그나마 조금 되는 친구, 이정우 그 다음이죠. 그 다음에 아라이즈 요 정도인데 나머지가 이제부터 문제입니다. 뭐 그 저 체프먼부터 시작해가지고 데버스, 그 다음에 뭐 베일리가 됐든 뭐 윌리 아다메즈가 됐든 길버트가 됐든 쿠스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지금 결국 나머지 애들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엘드리지 표본이 적지만 엘드리지 그 다음에 이제 수싹, 얘네들이 하이탄사에서 얼만큼 해줄 수 있는지 여부가 오늘 샌프란시스코의 승패를 다루게 될 거고요. 애틀레틱스가 타일러 마을의 공에는 훨씬 더 대응 능력이 좋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당연히 애틀레틱스 정배 쪽으로 조금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건 맞는데, 이것도 그렇게 많이 추천은 못 드리겠는 게, 여전히 뭐 같이 보실까요? 데이터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슈미트가 뭐 표본이 많지는 않죠. 물론 70타수 정도 많은 겁니다. 슈미트가 78타수 29안타, 3할 7푼 1리, 오페스 0.934.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수싹이 오페스 0.791에 타율 3할 6푼 7리인데 표본은 30타석밖에 안 되는 거. 엘드리지도 29타석밖에 안 되지만 일단 3할 1푼에 오페스 0.872로 잘 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정우 75타석 23안타 2홈런 3할 7리, 아라이즈가 2할 9푼 3리 뭐 이 정도 수준으로 상위 타선의 일부와 표본은 적지만 이 나름 새로 합류한 타자들의 타격이 일부 되고 있다는 요소들, 이런 것들이 샌프란시스코의 조금의 잠재적 이 뭐랄까 승률을 좀 올려주지 않나 정도로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일단 애틀레틱스 승을 생각하긴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마을이 나오면 여기에서 너무 터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애틀레틱스 승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은 뭐 추천을 저도 그렇게 강하게 드릴 수 있는 경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냥 막판에 여러분들 초반 경기들 다 꼬라박고 뭐 오늘 내가 이거라도 가야겠다 싶으면은 저는 그때는 애틀레틱스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오늘 전체 프리뷰 마무리될 것 같고요. 방송 시간이 더 길어지면은 여러분 또 싫어할 테니까 빠르게 방송이 아니라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건승하시고, 저는 오늘 함께 풀베스로 같이 타봤습니다. 축구랑 야구랑 해서 같이 풀베 좀 때려봤는데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녹화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해주시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KBO 라이브 5시 반 라이브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